자, 오늘은 삼성 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장님을 모시고 ETF란 무엇인가, 그리고 ETF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ETF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ETF에 대해서는 그러면 모르시는 게 없는 척척박사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뭐 박사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네. ETF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사실 ETF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네. 2002년도부터 2002년도에 처음 된 건가요? 이제 코덱스 200이 상장이 됐고요. 네. 뭐 지난주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네.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한 10조 원 정도 내외가 되더라고요. 10조 원이요? 네네. 네네. 그런데 ETF를 매매하시는 거래 대금이 약 한 4조에서 5조 정도. 거의 한 절반 수준의 네네네. ETF인 거네요. 네. 네네. 주식과 펀드 그리고 ETF의 차이점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좀 빠르다. 빠르다. 네네. 그리고 펀드는 상대적으로는 리스크가 좀 덜하다. 덜하다. 분산 투자가 되어 있고 전문가 집단이 대리해서 운영을 해주니까 요 장점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은 ETF. ETF가 그 장점들을 합쳤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면 되나요? 모든 네네. ETF는 최소한 10종목 이상으로 분산이 되도록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최소 10종목 이상으로 네네. 구성되어 있고요. 네. 실제 매매는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도 가능하다. 실시간 내가 매매가 가능하다. 코덱스 200을 팔고 네. 바로 연이어서 뭐 다른 ETF를 매수하실 수 있다. 그 금액만큼을.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자유롭게 음. 실시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니까 주식에 빠르다라는 장점과 네. 펀드에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는 장점이 결합이 되어 있다. 그 투자 시장에 네. 이거 사회 전반적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잘 아실 거예요. DIY라는 표현. Do it yourself. 네, 그렇죠. 네, 네. 그 DIY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투자 수단이 ETF다라고 해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코덱스는 이제 브랜드 네임. 네, 브랜드 네임, 운용사 이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기초 지수를 의미합니다. 예. 네네. 코덱스 200 ETF인데 네. 예를 들면 코덱스 중국 본토 CSI 300 ETF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이름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네네. 중국 본토에서 거래가 되는 네. CSI 300이라는 대표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네요. 코스피 200 네네네. 같은 그 CSI 300 지수를 추적하는 ETF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ETF예요. 그렇죠. 네네. 이것도 길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죠. 뭔가요? 역시 코덱스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고요. 네. 미국 달러 선물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거에 투자한다라는 지수를 의미하는 네. 거죠. 네. 미국 달러 선물에 대한 네. 일일의 성과를 매일매일의 성과를 2배로 따라간다. 음. 라는 ETF.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코덱스 200 한국 시장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중국 본토에 난 투자하겠다.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끝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노력은 더 필요합니다. 그런 거. 네, 또 아주 노력 조금의 하기 노력. 싫은데 그래도 조금은 좀 하셔야 해야겠죠?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내 돈은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코스피 200을 추적하는 ETF를 투자하는 거랑 네.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의 성과를 따라가는 ETF를 투자하는 거랑 네. 성과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라면 뭐 한국 주식에 투자된 ETF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올해 10달 동안 성과 차이가 무려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조금의 노력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지역과 자산에 대한 선택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그 내에 굉장히 또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지수들이 있기 때문에 ETF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어떤 거를 더 선택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사실 뭐 여기 삼성에서 내놓나 미래에서 내놓나 다 비슷비슷한 같은 지수를 추종할 텐데 네네. 거기서는 어떤 선택을 그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같은 지수, 같은 기초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ETF라고 하면 네. 뭐 성과는 거의 대동소이할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량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가장 기본은 보수는 어떤 ETF가 더 저렴한가. 네. 결국 보수라는 부분이 성과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리고 거래 대금은 어디가 좀 더 많은가. 그래야지만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죠. 많을수록 네. 내가 더 좋은 호가의 매수든 매도를 체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 환경 부분, 호가 환경을 살펴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얘네들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 조금 또 생산 개념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추적 오차라는 부분과 괴리율이라는
두 가지 용어까지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추적 오차라는 것은 원래 약속된 기초 지수와 네. 실제 ETF의 성과가 네. 얼마나 붙어 있느냐. 붙어 있느냐? 네. 네네.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볼 때는 네.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5%가 올랐는데 그쵸. 얘가 진짜로 5%에 얼마나 가깝게 올랐느냐. 어떤 A라는 ETF는 4.9%가 오르고 네네. 어떤 ETF는 4.8%가 올랐다. 네. 그러면 추적 오차가 작은 ETF는 4.9% 오른 ETF가 그렇죠. 오차가 작은 거죠. 네. 그러면 거기가 추적 오차가 작은 ETF를 비교해서 선택해 주시면 된다. 거기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있을 수 있어요. 네. 미미하나마. 미미하나마. 네네. 하지만 추적 오차가 어떤 것이 더 적은가를 살펴봐 주시면 좋고요. 그런 부분들도 단말기라고 불려진 HTS, MTS에 다 거기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네.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괴리율이라는 부분이 네네. 있는데 네. 얘는 성과, 그러니까 기초지수의 성과를 이제 따라가는 게 ETF의 Net Asset Value, NAV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실제 ETF가 띄고 있는 가치와 가격과 네. 실제 매매되는 가격.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네. 얘가 어떤 ETF에서는 10억 언저리에서 매매가 되는데 네. 어떤 데에서는 11억 혹은 9억에 거래가 된다. 네네. 그러니까 괴리가 네. 실제 가격과 괴리가 어디가 더 많이 벌어졌냐. 이게 이제 괴리율이거든요. 역시 당연히 괴리율이 적은 것이 좋은 ETF다. 역시 수치화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오늘 좀 소감은 좀 어떠셨나요? 사실 뭐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사실 개인적인 영광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스스로 성공적인 투자를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ETF란 자산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잘 드려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ETF를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내 1조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네,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ETF와 펀드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